오늘 장 마감 이 두 분과 함께 한번 잘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방승재 실장, 기동현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이었는데 또 이렇게 살짝 하루만 빠져도 불안함이 커지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투심이 다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종목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 F&F 홀딩스입니다. 이상하게 유독 요리주 안에서 F&F의 그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나와서 저희도 방송에서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F&F 홀딩스가 급등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기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으로 정리해보죠. 여기서는 이제 멈출 때다.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까? 홀딩스에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릴 것 같은데 네. F&F로 조금 대안을 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F&F는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좋은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시작한 이 패션 브랜드가 해외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들이 지금 F&F가 판매하고 있는 MLB, 뭐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F 97년도에 미국 메이저리그 판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MLB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었고 이제 중국에서 19년도에 진출을 했었는데 한 3년 만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3분기 중국 의류 소매 판매 성장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2% 정도 둔화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계속 이 봉쇄 정책이라든지 제로 코로나를 강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의류 소비 조금 위축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은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이 나왔고 매출도 3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4%, 뭐 둘 다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광군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T몰에서 지난 24일부터 예약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MLB가 7위를 했어요. 지난해 10위에 비하면 3단계 조금 앞선 상태이고 지금 예약 판매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화장품주와는 조금 대비된 모습입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로 대표되는 화장품 종목들 실적은 중국 내에서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일부 뭐 기대감이라든지 일본이나 동남아 진출 소식들로 주가에 어떤 기대감이 조금 받쳐주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 실제로 소비력 자체는 화장품 쪽에서 많이 조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의류 쪽에서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외에 F&F가 홍콩, 마카오, 대만, 태국 등의 신흥국에 조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계속 미중의 어떤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탈중국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항 국가들로 신흥국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분위기에 맞춰서 F&F가 신흥국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F&F 홀딩스보다는 F&F 쪽으로 봤을 때 기관의 수급 상황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금융투자도 그렇고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3개월 순매수량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F&F 홀딩스보다는 F&F 쪽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F&F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의견은 여전히 유지. 네. 하지만 오늘 또 올라온 F&F 홀딩스의 경우에는 이제는 보내주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건설업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뭐 한 종목이 아니라 건설주로 보는 게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통상 이 소식은 건설주에게 호재인 건 맞는데 오죽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정책을 바꿨겠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건설주 어떻게 두 분은 보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동현 대표 의견하고 좀 일치가 되어 있어요. 네. 좀 살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굳이 건설주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오래 주신 분의 저도 의견이 궁금하네요.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네.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옥석을 구분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를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도 좀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도 조금 얼어붙고 부채 비중이 좀 높은 종목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 중소형 은행 뭐 부분이랑 그리고 건설업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더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 점진적인 좀 우성향세 혹은 대장급 종목에 한해서는 단기적인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이제 왕세자 방안이나 워싱턴 포스트를 통한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면서 대형 건설주들을 좀 필두로 해서 아랫단 중소형 건설주들의 온기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없겠지만 네. 그들로부터 좀 수주를 받는 아랫단 중소형 건설주들을 좀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익 기준이나 뭐 자산 기준에서 뭐 저평가 영역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부채 비율이 한 300% 이하이거나 유보율이 500% 이상인 아닌 그런 중소형 건설주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꼽자면 DL건설이나 뭐 서희건설, 뭐 삼호개발 정도까지는 조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안에서 종목이 좀 잘 골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콕 집어서 또 몇 가지를 선정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SK텔레콤 한번 볼게요.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통신사였습니다. KT가 그랬고 SK텔레콤이 그랬는데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실적도 나왔으니까 두 분 여기서 어떤 뷰로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OX로 나뉘어줘서 이거 한번 두 분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4,65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9%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5G와 신사업 모두 다 쌍끌이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실적이 잘 나온 거에 좀 중점을 주신 건가요? 네, 뭐 통신 3사 이번에 실적 보면 네. SK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자로 봤을 때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에 SK텔레콤 비중이 53%로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입자 수를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과거 SK텔레콤 이외에도 뭐 LGU 플러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중간 요금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조금 수익성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어쨌든 큐가 늘어날 수가 있겠다. 가입자 수 자체는 5G 쪽으로 대거 조금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조금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증가세가 좀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는 조금 하방 악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 다만 미디어 사업 쪽 매출이 크게 좀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0% 증가를 해줬고 게임이라든지 금융, 미디어 쪽은 경기 침체기에 크게 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도 매출도 같이 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트래픽도 계속 증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단에서도 매출 증가가 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9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한 부분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5G도 그렇고 6G도 그렇고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메타버스 또 VR 뭐 글라스 등이라든지 뭐 UAM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인프라 단에 있는 5G, 6G 정착 안 되면 이 해당 산업들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만큼 5G라든지 6G가 필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미국과의 6G 동맹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조금 통신주들 많이 받쳐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 성향도 괜찮으니까 좀 길게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고 지켜보자. 네. 반대로 또 방승재 실장은 오늘 네. 기동현 대표 짝꿍하고 의견이 엇갈리네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으로는 좀 쉬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차라리 조금 더 지금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조금 빠질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눌림목에 접근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뭐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배당주로 3대 통신사를 사실 비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에 비해서 많은데 배당의 주가 탄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저는 차라리 SKT보다는 KT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SK텔레콤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실적 이외에 특별한 이슈가 좀 발견되지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리고 배당 관점으로 이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보다는 KT가 조금 더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에서 X를 드리고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 마감에 사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장에 손이 좀 잘 안 나갈 수 있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죠. 두 분이 선택한 오늘 종목 키워드는 슈룹. 이거 드라마 네, 아직 안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엄마랑 항상 이 시간 주말에 하잖아요. 네네. 네, 챙겨보는 건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고 네. 킬로그램 무게와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KG 이니시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온 거는 약간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네. 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기도 하네요. 네, 추천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어요. 저도 네. 조금 어느 정도 저항은 있었고 대신에 요즘 뭐 주변 반응들도 그렇고 뭐 틀어서 재밌다 하면 하단에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흥행작이 많다. 3분기, 4분기 이어서 계속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조금 들고 왔었고 슈룹 8회 시청률을 보시면 전국 평균 11%입니다. 최고 13.2%까지 나왔고요. 동시간대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뭐 과거 이제 우영우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슈룹에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시장의 우려가 계속 기업들의 어떤 실적 전망치 하향이라든지 뭐 감산이라든지 투자 축소 이런 것들로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클리컬 업종 대비 어쨌든 미디어라든지 엔터 쪽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부분들 그리고 재고에 대한 우려 라든지 어떤 인원 감축 등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적은 것들이 미디어 단의 어떤 컨텐츠 단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기에 어떤 기저 효과를 통해서 성장이 조금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금 눌리기는 하지만 추천주로 조금 가지고 왔고요. 아시다시피 OTT 단에서 계속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들, 뭐 컨텐트리 중앙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사 단에서 계속 경쟁력,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상력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서 판매 가격도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판매 편수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P단 그리고 Q단에서 모두 양쪽에서 질적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이 나왔습니다. 호실적 나왔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큰형님이라는 뭐 별명에 알맞게끔 가장 많은 컨텐츠 편수를 갖고 있습니다. 제작 편수 상당히 국내에서 많은 편이고 미드 제작비에 비하면 국내 제작사들이 이제 제작비가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로 적은 면들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작 IP들도 최근 들어서 약간 OTT 단에서 약간 역주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어떤 신작 편수들이 늘어나고 텐트폴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흥행 모멘텀들 그리고 외형 성장으로 품고 있는 작품 절대적인 어떤 편수 증가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에 스위트홈 2라든지 환원 2 이런 것들도 텐트폴 작품 기대작들 상당히 출시작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종가고요.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저희 오늘 종가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5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KG 이니시스를 갖고 오셨는데 전자 결제 시스템 관련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 소비가 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애플페이 때문인지 어떤 면에서 갖고 오셨는지요?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네. 뭐 한국정보통신도 그렇고 해서 좀 잘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뭔가 계속 모멘텀이 살짝 좀 부족하다는 생각 항상 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보단 좀 실적 부분에서 좀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 위치도 좀 괜찮아 보여서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일단 KG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지불 결제 대행업을 또 영위를 하고 뭐 PG사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없는 업체에 이러한 시스템을 또 제공해주고 그리고 대금 정산 같은 그런 업무 지원을 통해서 좀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제 오히려 언택트 수혜를 조금 입으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좀 기록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133억 원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06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
향후 언택트 수익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실적도 좀 반영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거래 믹스 개선이 조금 지속이 되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렌탈페이의 목표치도 좀 달성했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향후 성장 동력이 좀 충만하다라는 그런 또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현재 하단부에서 이제 막 올라왔고 외인의 매집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에 의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하방은 조금 더 견조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 스윙, 중장기 투자 포인트에 조금 맞춰서 대응 기간을 좀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루온이나 이제 한국정보통신과 같은 종목들도 좋지만 안정성도 좋고 그리고 애플페이 투자 포인트로 만약에 청산을 못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평가 매력도가 분명히 있는 그리고 전자결제 투자 포인트로도 충분히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는 22,800원, 12,800원부터 종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의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는 12,300원 제시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기록은 대표, 오늘장 눈에 띄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으로 보면 우선 신성 ENG입니다. 네. 신성 ENG 이제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는 주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단에서 주로 쓰이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단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고객사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련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IRA가 시행이 되고 나면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봤으면 좋겠고 모듈단, 태양광 모듈단에서는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태양광 모듈 OEM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태양광 시장에 조금 간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관심으로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EM 플러스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마감에 산다 추천주로 조금 공략을 해드렸었고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종가 추천을 드렸었고 현재 약 매수하셨다면 7% 정도 수익권에 계시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이제 황금보다 중요한 것들이 2차 전지에 쓰이는 원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EM플러스는 필리핀에 있는 니켈 광산을 100% 지분 인수 계약하는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조금 길게 보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셀단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 WI예요. 리튬 인사이트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사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반 리튬으로 상호를 변경을 한 거 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업 영역은 리튬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리튬에 대한 어떤 공장이라든지 중국 외의 국가의 광산이나 채굴권 등을 누가 먼저 확보를 하느냐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일부 매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닉 오토메이션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중에 양극재 품질 검사 장비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속 관심을 받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있습니까? 특징적으로는 일단 현대로템이 조금 눈에 띄고요. 네. 일단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도 이슈가 있습니다. 북한 도발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방산주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와 이제 반면에 이제 수주 잔고 증가 덕분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더해지는 것 같고 올해 3분기 말 수주 잔고는 14조인데 작년 대비 4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이고요. 토지주택공사 이제 LH죠. LH와 전력 인프라를 좀 구축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또 이제 기반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으로는 이제 한온 시스템
있습니다. 뭐 3분기 매출 마이너스 12%좀 감소했다라는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해서 매도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이 좀 큽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좀 장난을 친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신 분은 계신데요. 코스피가 현재 1% 가깝게, 코스닥도 1% 가까운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